안녕하세요. 오늘은 왕관의 설원에 돌아오는 포켓몬들의 티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싱글 부문부터 보겠습니다. 싱글에서는 우라우스, 실버디 같은 준점포는 사용 가능하지만 자시안, 자마젠타 같은 초점포나 자르도 같은 환포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포켓몬 중에 준점포 및 울비는 7세대와 동일하게 8세대 싱글 룰에서도 사용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S티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티어 포켓몬들은 주로 어느 조합에도 자연스럽게 낄 수 있는 포켓몬들로 대부분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포켓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포켓몬은 망나뇽입니다. 멀티스케일이라는 우수한 특성으로 다맥시 망나뇽을 1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이를 이용한 약보 전략이 매우 우수하게 잘 먹힐 것 같습니다. 물론 트리플 악셀이나 스케일샷 등의 기술의 추가와 스텔스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망나뇽의 사용이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트리플 악셀만 하더라도 세대가 전부 명중할 확률은 단 72.9%로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는 스킬이며 AS 극보적 망나뇽이라 하더라도 다맥시 생구 포프니라의 트리플 악셀을 확정적으로 버틸 정도로 내구가 좋기 때문에 활용 기대치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OP 포켓몬은 볼트로스입니다. 10만 볼트와 나쁜 음모로 인한 강력한 딜링과 볼트 체인지로 인해 기점을 내주지 않으며 기압 구슬, 오물 웨이브, 풀묶기 등 다양한 공격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잠재 파워 얼음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랜드로스에 대한 타점이 많이 약화되어서 짓궂은 마음으로 전기 자석파와 도발을 선공으로 걸고 대타 출동 같은 기술로 눌러앉는 화신 포맷 티어가 조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왕관의 설원에 가장 기대가 되는 포켓몬 랜드로스입니다. 무효화할 수 있는 타입이 두 가지나 되며 유턴 및 대폭발 등을 사용할 수 있어 기점을 내주지 않고 암석봉인, 스텔스락 등으로 역으로 기점을 잡기 좋습니다. 기술폭토 지진, 탁쳐서 떨구기, 스톤샤워, 엄청난 힘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고 위협이라는 매우 우수한 특성으로 물리몬들을 셧아웃 시킬 수 있어 다재다능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 날기를 통해 쓰는 다이제트도 쏠쏠하고 스카프나 기띠 같은 공격적인 픽도 쓰이지만 울퉁불퉁 매시나 돌격조끼, 반피열매 등의 비중도 꽤 높았기에 형태가 쉽사리 예측이 가지 않는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마이닝으로 인파이트와 치근거리기를 받은 카프 꼬꼬꼬기입니다. 기존의 7세대와는 달리 특공보다 조금 더 높은 물공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브레이브버드도 배웠었기 때문에 다이제트 기점을 활용할 여지도 있고 물리 어태커 형태로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30쪽이라는 높은 스핏을 기반으로 하는 활약에 라이징 볼트의 추가로 인해 특수 쪽도 강화되어 마냥 물리 어태커로만 쓰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한 픽입니다. 카프 느지느는 8세대에 들어 대단한 기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7세대에도 상위권을 유지하던 픽입니다. 도발, 명상 등을 활용하여 마기를 차단하고 높은 내구와 강력한 특수 딜로 반격할 수 있어 누리레네의 상위 호환이란 얘기를 듣던 딜탱커입니다. 적당한 스피드 티어로 인해 적당히 빠르면서도 필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 애용되던 픽이기에 높은 티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철화구야는 울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포켓몬입니다. 어태커일지 마기일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무효화하는 기술이 두 개나 되면서 우수한 방어 체계를 지니며 물리 형태, 특수 형태 다 쓰이고 기술포 역시 씨 뿌리기나 대탈 출동 같은 눌러앉는 기술부터 바디 퍼지 같은 랭업기, 에어 슬래시, 화염 방사, 헤비 범버, 지진, 러스터 캐논, 스톤 샤워 등 넓은 기술폭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비스트 부스트로 인해 울비 특성상 키를 주워먹기 시작하면은 저지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만능형 포켓몬이다 보니 높은 티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S티어가 거의 모든 조합에서 활약이 가능하다면 A티어의 경우에는 S티어보다는 카운터 당하기 쉽지만 여전히 강한 포켓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썬더의 경우 맹독을 유지해 올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7세대 시절 울퉁불퉁 맷을 끼고 맹독과 날개시기를 이용한 갉아먹기가 주류로 쓰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 올지가 의문이 되었습니다. 킬가르도, 블랙키, 럭키 등 맹독을 눌러놓고 회복기와 방어기를 통해 버티던 포켓몬들이 죄다 맹독이 잘린 것처럼 썬더 역시 맹독이 잘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볼트 체인지 및 뉴텀으로 기점을 내주지 않고
10만 볼트 및 방전, 열풍 등 다양한 기술폭은 채용 가치를 입증합니다. 스이쿠는 유리 열매가 잠자기, 명성과 절대 영도를 눌러앉아 괴롭히는 형태나 열턴과 울부짖기, 대타 출동 등을 활용하는 형태 등의 고내구를 베이스로 하는 플레이를 즐깁니다. 아무래도 다맥을 빼는 것이 출중하고 에이스번에게 쉽게 약점을 찔리지 않아 다시 레이팅 배틀에서 보일 거다이 에이스번의 다맥을 빼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충분한 채용 가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도발에 취약하며 비자속 절대 영도의 경우 명중률이 30%에서 20%로 뚝 떨어지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번치코어의 경우 플레이가 좀 뻔한 감이 없잖아 있으며 메가스톤의 부재가 뼈아픕니다. 하지만 가속을 활용하여 칼춤과 쓰이거나 다맥 요원으로 활약하여 다이너클 및 다이제트로 한 턴의 교환만으로도 웬만한 딜러는 전부 추월 가능하다 보니 채용 가치가 확실히 있습니다. 바톤 터치로 굳이 본인의 수입각을 잡아주지 않아도 되어 좀 더 서포터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이번에 인파이트를 배우게 되어 무릎차기가 빗나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만다는 번치코보다 훨씬 더 메가스톤의 부재를 느끼는 포켓몬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포지션인 갸라도스보다 더 빠르며 갸라도스와는 달리 날개 씻기 같은 눌러앉는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 공격도 높은 편이라 쌍두 전부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린, 지진, 스톤샤워 등의 물리기술과 용성군, 화염방사, 폭풍 등의 특수 기술들로 인해 형태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는 패왕이었으나 페어리데을에게 밀려나고 이젠 다맥의 등장으로 인해 조금 위태로워진 한카리아스입니다. 데미지 및 내구 계산이 비다맥을 기준으로 황금 밸런스가 맞춰진 포켓몬이다 보니 다맥 메타에서는 활약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샷의 활용 여지가 조금 있고 워낙 스탯이 좋다 보니 약점에 대한 보완이 조금 되는 파티에서는 활용 여지가 좀 있습니다. 늘어난 비행 포켓몬을 저격하는 스텔스락과 칼춤은 여전히 위협적일 것이고 아마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기아베띠 도깨비불 드래펄트들을 저격할 리셈 열매나 스카프의 스케일샷 조합이 조금 더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카푸들을 잡기 위해 히드런이 돌아왔습니다. 잠재 파워가 없어졌다 보니 4배 약점을 들고 있던 포켓몬들도 조금 운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에 맞춰 히드런 역시 조금은 풀리리라 예상이 갑니다. 특히 나비나 꼬꼬 등에게 타점을 쉽게 내주지 않으며 느리지만 확실한 한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지진을 배우는 포켓몬이 워낙 고티어에 많다 보니 확실하게 위협을 제거하면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비나의 경우 와이드 포스를 배워 매우 강력한 딜량을 자랑하며 스피드 역시 느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와이드 포스가 반감이나 무효화되는 상대를 만나거나 빠른 강한 물리 딜러에게 약한 면모를 보이며 다맥을 사용한 상대에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철화구야, 에이스번, 드래펄트 등에게 우위를 점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을 끌고 안고 있기에 A티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이신도 역시 나비나와 마찬가지로 화력 자체로는 손색이 없는 포켓몬입니다. 하지만 화염방사 같은 무난한 불타입이 비자속으로 스치기만 해도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정도의 애매한 특수 내구와 느린 편은 아니지만 나비나와 마찬가지로 철화구야, 에이스번, 드래펄트 등의 포켓몬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A티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드래곤 제트와 독 제트를 활용하며 날아다니던 악어용은 이제 없습니다. 메가가 잘린 포켓몬들의 티어가 주저앉았듯이 제트의 의존도가 높은 포켓몬 역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악어용은 다맥한 상대에게 딜을 넣기가 까다롭고 다이 애시드의 데미지 한계점이 95 위력밖에 안되기에 활용 여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기점을 잡을 수 있다면 비스트 부스트를 활용하여 특수 공격과 스피드를 동시에 올릴 수 있어 어느 정도의 활용 가치는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은 왕관의 설원에 들어오면서 바디프레스를 배웁니다. 어마무시한 위력의 바디프레스와 함께 13족이라는 매우 낮은 스핏은 트릭룸과의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룸딜러와는 달리 스스로 트릭룸을 깔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4배 약점이 격투와 땅 두 종류가 있으나 높은 물리 방어력과 철벽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격투와 땅 타입 기술이 물리 공격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채용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B티어의 경우 조금 더 제한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식의 화력이 많으며 대면적 성능이 A나 S티어에 비해 조금 떨어집니다. 프테라의 경우 메가 진화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항상 그랬듯이 애매한 기술폭과 특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카프 꼬꼬꼬가 동속으로 빠른 점은 큰 강점이나 여전히 양날 박치기, 브레이브버드 등 돌머리 특성을 활용할 만한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아 프레셔나 긴장감 등의 B급 특성을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암석봉인, 스텔스락, 날려버리기 등의 기술 활용 여지가 있고 지진, 도발, 스톤엣지, 아이언헤드 등 배우는 기술폭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라이코나 엔테이 등의 성도 강아지들은 딜량 자체나 스핏은 준수하나 두 포켓몬 모두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스핏도 치열한 구건이라 우선권 잡기가 좀 까다롭고 활용하는 기술폭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 예측이 좀 쉽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나무킹의 경우 메가스톤의 부재를 매우 크게 느낄 겁니다. 인텔리레온과 동속으로 스핏은 매우 빠른 편이며 고개라는 아이템 특성상 발동 시 성공권을 가져올 수 있어 어느정도 채용 가치는 보일 수 있으나 인텔리레온이 현 메타에서 잘 안 보이듯이 유리 대포로는 한계점이 금세 찾아옵니다. 대짱이는 나무킹보다는 조금 상황이 낮습니다. 메가스톤의 의존도도 좀 낮은 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하품과 스텔스락의 시너지가 좋아 채용 가치가 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고릴타와 카푸브루루의 그레스 슬라이더가 위협이 될 겁니다. 보스로라는 차곡차곡과 비슷한 포지션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스텔스락을 배우는 점은 좋으며 돌머리도 옹골참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 타입 차곡차곡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타그로스는 정말로 메가스톤이 절실한 포켓몬입니다. 클리어 바디는 위협을 막아주기에 약점 보험이랑 좀 잘 어울리긴 하지만 후공하게 되는 점과 다이제트가 없다는 점은 생각보다 메타그로스가 활약하기 까다로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약점 보험 발동 없이는 내구가 탄탄한 준전 포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단단한 발톱을 활용한 분리펀치를 날리던 메가진화가 그리울 것입니다. 레지 시리즈는 아무래도 좀 더 눌러앉기가 좋은 레지스틸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리 쪽으로 치우친 레지락은 스텔스락과 대폭발 등을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활약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티아스, 라티오스 남매는 그나마 메가 진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구 체계 및 딜 체계가 다소 비담의 기준이다 보니 한카리아스와 마찬가지로 활약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2군의 활약은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크시의 경우 대짱이와 마찬가지로 하품과 스락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기점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턴 및 추억의 선물로 기점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전기 자석파나 탁 쳐서 떨구기, 벽 설치 등 은근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기에 선봉으로 나서기 좋아 보입니다. 크레세리아는 우수한 트릭룸 요원이 됩니다. 월광난무로 인해 피가 깨 빠진 에이스가 재진입하기에 딱 좋으며 눌러앉는 것도 우수하고 냉동빔으로 메타에서 강세가 될 포켓몬들을 견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맹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눌러앉더라도 이득을 볼지 여부가 어떨지 모르겠고 현재 싱글 특성상 룸에서 활약할 여지가 높은 포켓몬들이 얼마나 될지 확신이 좀 안 서는 점은 걱정이 앞섭니다. 카푸브루루의 경우 싱글에서 고릴타의 상위 호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릴타보다 조금 높은 그레스 슬라이더 데미지를 뽑아줄 수 있고 은근 내구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한 필드 주도권을 가져오기에 용이하여 활약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현 메타의 강세 포켓몬들을 쓱 보면 풀타입에 대한 내성이 꽤나 우수하기 때문에 그레스 슬라이더를 쓰더라도 이득을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게 됩니다. 텅비드는 아마 페어리 킬러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카프 시리즈에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나 한카리아스, 랜드로스 등에게 약점이 좀 크게 찔립니다. 7세대 시절에는 이들보다 더 빨랐기에 잠재파워 얼음으로 이들을 상대했으나 잠재파워가 잘렸다 보니 이들에 대한 대책이 애매해졌습니다. 페로코츠의 경우 라티남매, 한카리아스와 마찬가지로 딜 체계가 비다맥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포켓몬입니다. 비록 인파이트를 배워 더 이상 무릎차기의 빗나감 걱정을 안 해도 되며 151쪽이라는 우월한 스핏은 선공권을 거의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맞다맥은 허망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따라키와 같이 한 대를 먹이더라도 효과를 보기 힘들며 선공 기술을 보유한 상대에게 취약하고 다맥한 딜탱커에게 날릴 확실한 한방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 투자하자니 드래펄트에게 추월당하고 스핏에 투자하자니 비스트 부스트 활용이 어려워지는 점, 상대의 다이제트의 기점이 되기 쉬운 점, 후내밀기 하자니 스텔스락이 걸리게 되는 점 등으로 인해
조금 활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C티어의 경우 활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포켓몬들입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활용한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니드킹과 니도킹의 경우 기술폭은 매우 넓습니다만 뭔가 어딘가 애매합니다. 우격 다짐이 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딜적인 측면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으며 대부분의 유저들은 땅 타입 에이스로 랜드로스나 한카리아스를 가져갈 것이다 보니 활용 여지는 좀 좁은 편입니다. 암나이트와 투구프스는 둘 다 깨어진 갑옷을 활용한 사례가 그나마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스텔스락 정도로 써볼 수는 있으나 스피드를 아무리 올린다 해도 결국 그래스 슬라이더에 너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리저와 파이어로는 둘 다 스텔스락에 매우 취약하고 스피드도 좀 떨어지는 편이라 활용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절대용도 원툴인 프리저보다는 이래저래 기점 잡으면 활용할 여지가 생기는 파이어가 조금 더 상황이 낫습니다만 두 포켓몬 다 빛을 보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로벳의 경우 틈새 포착을 활용할 만한 딜량이 안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서포팅 기술은 매우 우수하나 싱글에서의 이에 대한 활용 입지는 좀 좁은 편입니다. 릴리오는 마중물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어레곤, 연격, 우라우스 등에게 좋은 대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7세대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힘, 미러코트 등이 쓰일 것으로 예상가다 보니 현재 트리토돈이랑 별반 다른 포지션을 잡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 현재 트리토돈이 싱글에서 보이는 채용들로 보았을 때 크게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맹독이 잘리게 될 경우 하품을 배우는 트리토돈보다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시라카는 하품 스텔스락을 배우지만 어느정도 딜탱 여지가 있는 대짱이나 서포터로 꽤나 우수한 유쿠시와 달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그래스 슬라이더에 크게 찔리는 점과 물리 얼음 개수를 하나도 배우지 못해 메타에 강한 포켓몬을 저격하지 못하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화강돌의 경우 도깨비불, 저주, 아픔 나누기 등 은근 따라큐와 비슷한 변화기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틈새 포착을 활용할 만큼의 딜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느린 스핏이 발목을 잡게 되며 트릭룸도 배우지 못하다 보니 활용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아그놈의 경우 딜적인 측면은 괜찮아 보이며 기술폭은 꽤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처참한 내구로 인해 활용에 제한이 다소 있고 메타에 충분히 더 빠른 주력 포켓몬들이 있기에 좀 더 낮은 티어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지오의 경우 준수한 스핏으로 절대용도 원툴 정도로는 쓰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한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토네러스의 경우 짓궂은 마음을 통한 순풍 및 날씨 세팅 정도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더블에서의 효력이 더 좋다 보니 싱글에서의 기대값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목은 활용도가 높은 Z 최면술이 막힌 것이 매우 큰 타격으로 올 것 같습니다. 애매한 스핏 구간에다가 잠재파워 얼음의 부재로 인해 활약은 어려워 보입니다. D티어의 포켓몬은 실전에서의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포켓몬들의 집합입니다. 이들은 특성이나 기술폭, 스탯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어려운 포켓몬들입니다. 이번에는 더블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블에서는 초전설을 2마리까지 채용 가능한 룰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에 초전설까지 전부 포함한 티어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포는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배제하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S티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티어 포켓몬들은 주로 어느 조합에도 자연스럽게 낄 수 있는 포켓몬들로 대부분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포켓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포켓몬은 썬더입니다. 싱글과는 다르게 더블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형태가 많이 쓰입니다. 유턴 및 볼체로 인한 유연한 교체, 10만 볼트 및 열풍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 능력은 썬더를 S티어에 올려놓기 모자람이 없습니다. 약간 애매한 스핏 구간에 놓일 수 있지만 더블 배틀에서는 충분한 서포팅 기술로 인해 공격권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이오가와 그란도는 원시 회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시 회귀가 없다 하더라도 위력이 조금 부족하고 기술폭이 좁은 대부분의 날씨 세터들과는 달리 날씨를 깔면서 동시에 강력한 공격과 넓은 기술폭을 보유하기에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세리아는 고대구로 인하여 트릭룸을 수월하게 깔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달의 불빛으로 쉽게 죽지 않을 뿐더러 냉동빔으로 환경에 강한 포켓몬들에 대한 견제도 가능합니다. 도우미, 중력, 신비의 부적, 벽 설치 등 다양한 서포팅 기술도 배우며 얼더바람 등으로 스피드 컨트롤도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티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랜드로스의 경우 위협이라는 우수한 특성을 보유했으며 무효화는 타입이 많고 뉴턴으로 위협 사이클을 돌리기 쉬우며 탁쳐서 떨구기, 엄청난 힘, 스톤샤워 지진 등 다양한 기술 포개, 담핵을 통해 기점 잡이 및 스피드 컨트롤이 가능하며 매우 우수한 포켓몬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파이트와 치근거리기를 배운 카프코코코기입니다. 기존의 7세대와는 달리 특공보다 조금 더 높은 물공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브레이브버드도 배웠기 때문에 다이제트 기점을 활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물리 어태커 형태로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30쪽이라는 높은 스핏을 기반으로 하는 활약에 라이징 볼트의 추가로 인해 특수 쪽도 강화되었고 일렉트릭 네트 등을 활용한 딜포터로의 활용 가치가 있어 형태가 쉽게 예측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프 느지느는 8세대에 들어 대단한 기술을 받진 않았지만 7세대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던 픽입니다. 도발, 흑안개, 자연의 분노, 얼다바람, 벽살치 등을 활용한 서포팅 포지션을 잡기도 하고 뽐내기를 통해 옆자리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거나 탁류 및 문포스 등의 강력한 딜링을 하기도 하는 다재다능한 픽입니다. 8세대에서도 충분히 채용 가치는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화구의 경우 와이드 가드 및 철벽을 통해 눌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헤비본버가 담액에 막히기는 하나 담액 시 다이스틸과 다이제트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비스트 부스트가 터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포지션을 잡게 되어 치우기가 어려워 보이는 포켓몬입니다. 특수 쪽으로도 활용할 여지는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물공, 특공, 서포팅 전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 신도는 싱글보다 더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7세대 시절에서도 AFK 조합으로 악명을 떨치던 일원으로 느지느의 비호를 받은 상태에서 활약이 워낙 뛰어났기에 이번 소실에서도 충분히 강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넓은 기술폭은 딜적인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순풍, 칼춤, 대타출동과 같은 다양한 기술까지 퍼져 있어 기대가 되는 강한 어태커 중 하나입니다. 차곡차곡의 경우 트릭룸 에이스로 활약 여지가 큽니다. 철벽 후 날리는 바디프레스는 매우 높은 위력을 자랑할 것이며 트릭룸에서 가장 빠른 포켓몬 중 하나였던 코터스보다도 선공권을 가져가기에 좋은 채용 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지막지한 물리 방어력과 공격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에 활용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S티어가 거의 모든 조합에서 활약이 가능하다면 A티어의 경우에는 S티어보다는 카운터 당하기 쉽지만 여전히 강한 포켓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망나뇽의 경우 속이다나 선공기로 멀티 스케일을 깨고서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나 아니면 동시에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생존이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또한 얼문같은 선공기로 아군의 약보를 터뜨리는 전략의 경우 멀티 스케일 자체를 지우다 보니 망나뇽의 더블 활약은 싱글만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수한 내구로 상대 공격을 받아내기 좋고 약점 보험보다는 돌조, 열매류 같은 좀 더 안정적인 픽이 더 잘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로벳의 경우 순풍과 도발, 분노의 앞니, 퍼스트 가드, 최면술, 흑안개 등 넓은 서포팅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신력 특성으로 인해 풀 죽지 않아 높은 스핏을 바탕으로 활약이 좋을 예정입니다. 내구가 우수한 것은 아니어서 A티어에 머물러 있지만 기술폭이 넓기 때문에 활약 여지는 현재 음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라이코의 경우 비담액 딜러로 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 파워를 쓰지 못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스피디한 딜러다 보니 다른 두 강아지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만다의 경우 위협 사이클 여지가 남아있기에 메가 진화를 하지 않더라도 활약이 조금 보장됩니다. 특히 이번에 폭풍을 배우게 되면서 특수 공격에 대한 폭이 넓어져 현재 많지 않은 특수 위험몬으로서의 포지션을 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타그로스의 경우엔 클리어 바디를 활용한 약점 보험 조합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2017년에 잠깐 나온 약보와 고속이동을 활용하는 메타그로스와 단고르기 미끄레곤 조합이 그랬듯이 한 대를 어찌저찌 견뎌내면서 기점을 잡으면 수입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한카리아스의 경우엔 그동안 보이던 고속 어태커는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픽 구간이 워낙 치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속 어태커가 한카리아스에게 좀 위협적일 것으로 보아 고집의 돌격조끼 등을 활용한 느리고 탱키한 묵직한 딜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론 중입니다. 토게키스가 한카리스를 상대로 큰 우위를 점하는 점도 한카리스에겐 힘든 메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런 난관을 한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디아루가와 펄기아는 아무래도 묵직한 딜탱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담액과 잘 어울리다 보니
순풍 서포터를 활용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번에 풀리게 될 것으로 밝혀진 숨특 캡슐을 통해 아군의 지진을 맞지 않는 텔레포시가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히드런의 경우엔 예나 지금이나 페어리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기 좋아 보입니다. 랜드로스와 한카리아스와 같은 땅 타입 포켓몬을 잘 피해서 나오거나 슈케알메나 풍선 같은 것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8세대 들어 스핏 변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인해 포네로스의 티어가 급부상했습니다. 순풍을 성공으로 깔 수 있는 엘풍, 파이어로와 내구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순풍, 뽐내기, 대타출동, 도발, 비바라기 등 활용 가능한 변화기가 많아 서포터로서 자리매김하기 좋아 보입니다. 또한 엘풍이나 파이어로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볼트로스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잠재 파워의 부재로 인해 싱글만큼의 활약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넓은 공격기 기술폭으로 인해 충분히 그 채용 가치를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제르네아스는 초절선전에서 빠지면 섭한 포켓몬입니다. 지옥 컨트롤 이후에 다이페어리는 돌격조끼 억념도 뚫어버릴 수 있을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한번 파워풀 허브를 태웠다면 사이클 형식으로 돌리기 어려우며 자시안이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오다 보니 완전 OP 반열에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프나비나의 경우는 앞서 싱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와이드 포스가 막히는 포켓몬이 나오면 급격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기라스의 경우 다메코 약보 터지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꽤나 유효할 것이며 어흥염은 불꽃 타입으로 인해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잠재 파워가 잘리면서 강철 타입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감소하였고 철화구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져 강하지만 위협 제거가 필수인 포켓몬이 될 것으로 예상갑니다. 텅비드의 경우는 토게키스와 같이 나오게 되면 보호를 받으면서 페어리 제거가 가능해집니다. 4종류의 카프 중 2종류에게만 효과적인 공격을 넣는 강철 타입과는 달리 독 공격은 모든 카프에게 최소 2배 이상의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특수 어태커인 텅비드의 입지는 밝아 보입니다. 프테라의 경우 크로벳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순풍 어태커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프테라 쪽이 음번 포지션을 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파이어로를 만나게 될 경우 파이어로가 순풍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되지만 프테라가 상성상 우위를 가져가게 되는 묘한 포지션이며 와이드가드를 쓸 수 있어 다른 순풍 포켓몬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순풍 포켓몬이 그렇듯이 소기대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루기아는 멀티스킬을 활용하면서 다이제트로 랭업이 가능한 포켓몬입니다만 약점 보험이 터지지 않으면 활약이 다소 어렵습니다. 내구는 좋지만 딜적인 측면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보니 다른 초전설에 비해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칠색종의 경우에도 루기아와 마찬가지로 내구만 나쁘지 않지 공격적인 측면은 기대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재생력을 활용한 사이클을 돌리기엔 눈먼 스톤샤워 등의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성공권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라티오스 남매는 싱글보다는 더블이 조금 더 활약할 여지가 생깁니다. 도움이나 순풍 등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는 있으나 여전히 내구적인 측면이나 딜적인 측면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쿠자의 경우 메가지나의 부재로 인해 특성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날씨로 인한 효과를 없애고 다이제트를 쓸 수 있다는 점은 아직 장점이지만 메가지나의 부재로 인해 내구적 부스팅이 안된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그놈은 인텔리레온이 더블 배틀에서는 간간히 모습을 비추듯이 유리대포로서 채용 여지는 좀 있습니다. 기술폭도 넓고 데미지도 준수하게 나오나 다맥을 하기에는 피통이 너무 작고 다맥을 안 하자니 소기다 등에 너무 취약하여 활약각을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지기가스는 또도가스의 화학변화가스나 엘풍의 고민씨 등을 활용한 전략을 통해 슬로우 스타트를 지우고 높은 위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술폭도 좀 넓은 편이지만 스핏은 치열한 구간에 있다 보니 활용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벨타르는 예나 지금이나 좋은 포켓몬입니다. 다크아웃, 순풍, 속임수, 기습 등을 활용하여 딜포터로서 활약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스핏 때문에 초전설전에서 좋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프브룰루의 경우에는 고릴타보단 공격적인 픽은 될 수 있겠으나 소기다의 부재로 인해 아무래도 구의 머리띠를 활용한 그레스 슬라이더 원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릴타와 마찬가지로 토게키스를 매우 까다로워할 것이고 고릴타보다는 필드 주도권을 가져오기에 좋아
에서르와 브리무음 조합을 파괴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로코체의 경우 다맥몬 옆에서 상대 비다맥몬을 하나씩 처리하는 딜 지원 역할을 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상 코칭을 배우기에 빠른 코칭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어 딜포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소기다에 대한 대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수목의 경우 서포터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제트 기술 의존도가 컸다 보니 현 메타에서의 활약이 조금 불투명해집니다. 서포팅을 받아서 활약하면 은근 반딧불로 인한 수입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조금 묵직한 딜 지원 형태로 사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고용은 팬텀과 비슷한 포지션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팬텀처럼 메인 다맥 에이스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맥을 선택하고 기점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켓몬도 제트 기술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C티어의 경우 활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포켓몬들입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활용한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니드킹과 니도킹의 경우 기술폭은 매우 넓습니다만 어딘가 애매합니다. 우격 다짐이 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딜적인 측면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으며 대부분은 땅타입 에이스로 랜드로스를 가져갈 것이 많다 보니 활용 여지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암나이트와 투구프스는 아군 잠비 포켓몬을 활용한 쓱쓱 에이스로의 활약이 조금 가능합니다만 고릴타가 유행하던 시즌 5룰에서 갈가부기가 전혀 모습을 보이지 못했듯이 이 둘의 입지는 매우 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저와 파이어는 둘 다 스핏이 떨어지는 편이라 활용 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스톤 샤워를 채용할 수 있는 포켓몬이 많고 스핏 경쟁에서 두 포켓몬 다 한 수 접어주는 포지션이다 보니 활약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무킹, 번치코, 대짱이 모두 기술폭이나 특성이 아무래도 더블보다는 싱글 배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더블에서의 활약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나무킹이 고개와 시드 혹은 약보 등을 활용할 만한 여지가 있으나 인텔리레온이 그렇듯 얇은 내구의 유리대포 포켓몬은 현 메타에서 살아남기 매우 어렵다 보니 미래가 좀 어둡습니다. 보스로라와 유크시 역시 더블 배틀보다는 싱글 배틀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스텔스락이 더블 배틀에서의 사이클 파티 상대로는 꽤 준수한 선택이지만 두 포켓몬 다 뭔가 능동적으로 성공권을 가져와서 활약할 여지는 별로 없고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형태이다 보니 쉽게 보이진 않을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기라티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초전설에 비해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르네스한테 특히 약하며 대지의 힘으로는 어흥염을 쫓아내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딜적인 측면이 매우 뛰어난 것도 아니다 보니 활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가르데는 미스트 시드를 통해 카푼 의지노와 좀 사용된 면이 있습니다. 롱충과 신속을 쓸 수 있어 100% 폼의 경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나 가이오가와 제르네아스, 상대의 느지느 등에게 모두 약하기 때문에 활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티어의 포켓몬은 실전에서의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포켓몬들의 집합입니다. 이들은 특성이나 기술폭, 스탯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어려운 포켓몬들입니다. 이로써 포켓몬 티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켓몬 티어 정리는 재미를 위해 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